자,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. 궁금한 거. 우리 사모님 뭐 물어볼 거 많을 것 같은데. 얘기해 보세요. 괜찮으니까. 막상 물으려니까 뭐가 안 나와. 일단은 저는 이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뭘 그러니까 이과 전공했으면 부동산 학개론 잘 하시겠다. 부동산 학개론이 수익률 계산. 쉽게 말해서 숫자란 말은 튀어나요. 그 세법하고 부동산 학개론 잘 하시겠다. 계산하는 거 나오니까. 앞에서 돈 틀리면 내가 추가해버리죠. 예, 뭐 돈 계산이야 뭐 그렇다 치고. 그 다음에 사모님 얘기 안 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법 모릅니다. 법대 안 나왔잖아요. 그죠? 법대 안 나와서 다 똑같아요. 다 법과대학 안 나오신 분들. 법과대학 나오신 분들은 학원 안 나옵니다. 왜? 법대에서 다 배운 거기 때문에 혼자 공부해요. 그것도 충분하거든.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는데 20년, 30년 전만 해도 문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법과대학 갔고 이과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의과대학 간 거예요. 그러니까 법대 나온 사람들은 학원 안 나옵니다. 중개사실. 이건 뭐 한 넉 달이면 합격하거든요. 객관식 뻔한데 뭐. 그러니까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.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. 안 가본 길에 대해서 미리 겁낼 필요 없습니다. 하면 다 해결돼요. 1차 시험 듣고 2차 시험 때 떨어지는 자식을 그렇지. 아니야. 그때는 그 다음에 1차 면제. 2차만 하면 돼요. 면제는 1년. 그렇지. 1년. 그러니까 거꾸로 안 궁금해요? 시험 봤는데 내가 2차는 통과했는데 1차는 떨어졌다. 그럼 내년에 2차 면제해 줄까? 다시 다 봐야 돼요. 그래서 중요한 게 공부를 시작할 때는 11월 달 시작하면 3월 달까지 1차 공부를 위주로 공부해 놔야 돼. 2차는 수업을 나오면서 계속 듣고, 그 틈나면 민법, 개론, 민법, 특히 민법. 민법을 내가 민법 얘기를 해볼게요.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민법이에요. 자,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100평을 가지고 있어. 이걸 을한테, 자, 갑이 땅을 팔고 싶어요. 근데 손님을 못 구하니까, 자, 인근에 누굴 찾아가냐? 중개사 찾아가겠죠? 안 그래요? 중개사 찾아가서 내 땅 팔아달라고 하잖아요. 그럼 얘는 광고를 막 해서 손님 붙여야 되잖아요. 그러면 중개업자는 둘이 매매 당사자 모아놓고 매매 계약서 쓰는 거예요. 이게 민법상 파는 사람 매도인 갑, 매수인 을은 얼마에 사고 팔기를 한다. 중개업자하고 3명 앉아 매매 계약책이라는 게 이게 민법이에요. 자, 을이 나한테 팔래? 오케이. 청약과 승낙이란 말 나오는 거예요. 청약과 승낙이 만나서 매매 계약 법률행위 해야 되는 거예요. 법률행위 할 때 속이면 안 되고 촤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매매 계약을 했죠. 그러면 3월 1일 날 계약을 했으니까, 계약서 썼으니까 계약금 줄 것이고, 한 달 뒤에 중도금 줄 것이고, 또 한 달 뒤에 잔금을 치를 거 아니에요. 자, 요 사이에 잔금 치를 때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거든. 우리 민법은 이전 등기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. 소유권 넘어가요. 그럼 등기할 때 등기하는 거 모르면 안 될 거 아니야? 그래서 아까 공시부 시간에 등기 배우는 거예요. 자, 10억짜리 사고 팔았다. 그러면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내야 될 거 아니야. 얘는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중개업자가 소득세 얼마고요, 양도세 얼마고요, 취득세 얼마고요 하는 걸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. 그러죠?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차 과목에서 민법은 이렇게 계약서 쓰는 걸 배우고,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마지막 끝나는 게 잔금 치르고 등기해 주는 거예요. 등기는 2차에서 배운단 말이야. 그 다음에 대장 띄워보고, 그 다음에 2차 과목의 세법, 세금 내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중개업자 끼어서 실무 어떻게 할래요? 중개 실무예요. 민법을 모르면 2차 과목의 등기법도 안 되고 중개법령 실무도 안 되고 세법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시작 딱 하면 처음에는 민법부터 먼저 빨리 해야 돼요. 처음에 못 알아들어요. 용어 낯설어. 평생 못 듣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입으로 소리내서 계속 읽어야 돼요. 수업 시간에 하는 걸. 한 넉 달 지나면 민법 용어가 입에 붙어요. 용어가 입에 붙으면 그때부터 등기법도 이해가 되고 중개 실무이 다 1, 2차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수업은 5일 내내 듣되 시간만 나면 민법 개론을 한 넉 달 정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. 그래서 3월 달쯤 되면 1차가 맑게 알아듣잖아요. 그러면 이제 1, 2차를 동시에 같이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야 한 방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. 처음부터 막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. 그래서 시험장 가서 같은 날 봤는데 1차는 다행히 평균 65점 나왔는데 2차가 55점 나왔다. 그러면 내년은 1차 면제, 2차만.
그때 날 봤는데 1차는 55점, 2차는 65점이네. 그러면 내년에 다 같이 봐야 되고, 내년에 다 같이 보더라도 공부를 1년 했기 때문에 훨 알아듣기 쉽죠. 딱 빨리. 여태까지 그 얘기 했어요. 예, 여태까지. 그러니까 평생 유예 안 해줍니다. 1년은 유예를 해줘요. 그래서 1차가 되고 2차가 떨어지면 그 다음 우리가 2회니까 33회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은 1차 면제해주고 2차만 하면 돼요. 그래도 그거 2년 걸리잖아요. 근데 이 공부요,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. 그냥 1년에 합격하는 게 제일 좋아요. 1년 만에. 왜냐하면 중간에 3월달 왔다. 그러면 1년에 합격하기 힘들어요. 3월달 왔으면 겨우 6개월 남았는데 이거 언제 해요? 젊은 애들은 괜찮아요. 이 30대 젊은 애들은요, 6개월 공부하면 합격해요. 밤 새워버립니다. 외워버립니다. 머리가 있으니까. 근데 40 넘었죠. 40 넘었구나. 그래서 입으로 떠들면서 반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. 그래서 나는 1년 만에 합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. 그게 가능하거든요. 그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게 세월인데요.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2년, 3년 할 필요가 없이 나는 1년만 다부지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. 좋은 질문은 또, 저기 오프라인 강의가 이제 매일 나온다 했잖아요. 같은 강의 저녁 때 항상 하는 강의 들었거든요. 오전에, 못 나오는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럼 이제 오전에 못 나오잖아요. 그럼 밤에 나와서 수업 들어도 돼요. 똑같은 내용. 그럼 이게 11월 개강 때부터 그래 똑같이 가죠. 오전 수업을 하고 우리 선생님이 쉬었다가 7시도 야간 학생들 또 올 거 아니에요. 직장 다니는 사람들 똑같은 내용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시간이 여유가 되면 민법 과목 있죠. 민법하고 개론은 좀 그런데 민법하고 공법은 오전도 듣고 집에 갔다가 가까우면 야간도 듣고 2달만 2탕을 뛰면 돈은 안 받으니까 되게 빨리 와닿아요. 그렇게 하는 게 괜찮아요. 감히 추천하거든요. 그러니까 시간이 된다면. 근데 저녁에 식구들 챙겨야 된다 그러면 무리고. 그래서 오전에 수업 못 들으면 야간에 들어도 되고.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주야간 다 못 들어 오늘 급한 일이 있다. 그러면 오전 수업 끝나고 1시간 있으면 이 수업 한 개 라이브로 인터넷으로 다 제공돼요. 근데 인터넷으로 하면 집중 잘 안 됩니다. 나도 그렇고. 그래서 주야 수업이 똑같습니다. 그래서 되죠. 그렇게 하라니까요. 시간이 되면. 그럼요. 그렇게 하면 오늘 수업한 내용을 오전에 수업 들은 걸 다시 들으려면 2달 뒤에 나오거든요. 근데 오늘 수업 들은 걸 못 알아들었잖아요. 수업 들었어. 수업 듣고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좀 챙기고 슬쩍 수업 되는 거 줄 한번 쳐서 읽어보고 저녁에 7시 와서 다시 들으면 그야말로 7시 수업은 오전에 다 한 내용을 다시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. 그래 훨 낫지. 이걸 2달만 해보면 넉 달치를 4개월치를 2달에 줄여서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괜찮다니까. 전 과목 다 하면 힘들어 안 되고 민법 과목 1차에 민법 모르면 안 돼요. 민법이 모든 법의 기본이에요. 민법 과목하고 2차에서는 공법 정도는 공법은 부동산 실무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니까 2과목 정도는 처음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한 2달 정도는 주야로 중복 수업 듣는 게 저는 추천드려요. 돈 따로 안 내니까 괜찮아요. 어쨌든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지구력도 커지고 괜찮아져요.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될 때 그 동영상 연결을 동영상 추가로 듣는 모르는 부분을 그렇죠. 내가 이제 수업을 들 때 맡길 좀 알아들었는데 특정 주제는 잘 모르겠다. 깜빡 정신 놓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도 3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하다 보면 깜빡 정신 좀 놓아요.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. 그러면 정신도 너무 저 부분 내가 못 알아듣네. 그럼 집에 가서 그 부분만 찾아서 다시 들으면 돼요. 동영상 강의는 3번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. 그래서 1.5배속으로 많이 해요. 속도를 배속으로 빨리 해서. 그렇지.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죠. 그렇게 해서 현명하게 그렇게 하면 1년이면 시간 좀 넘칩니다. 사실은 동영상을. 그게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처럼 주간반은 되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힘들거든요. 집에 가면 11시 반이기 때문에 밤에 조금 무리고.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한 처음 시작했을 때 한 2달 동안은 민법 공법은 주야로 듣고, 그 다음에 듣다가 말귀가 잘 안 돼, 암기 안 되네 그러면 동영상 그 부분 배속 돌려서 동영상 한번 더 학습하고 자기 전에 학습하고, 그렇게 한 넉 달만 노출시키면 이 과목 전체가 익숙해지기 때문에 괜찮아요. 근데 처음이라 하는데 11월 개강
11월 달 개강할 때. 그리고 이제 3월 달 가서도 내가 요거 잘 확실히 내 거 아니야. 그럼 동영상 활용하는 거예요, 계속. 그 부분만. 그게 현명한 방법이에요. 근데 그런 걸 잘 공부하면서도 잘 저런 우리 학생분처럼 그런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, 사람들이. 동영상 가지고 내가 약한 부분을 집에서 보완을 한다는 것. 그거 괜찮거든요. 조용히 밤에 앉아서 혼자. 또 뭐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 없지요? 바로 시작하세요. 우리 11월 9일 날 개강하는데 그 11월 9일 날 개강할 때 등록하신 분들이 솔직히 1년 치면 제일 싸게 합니다. 우리 모든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가 11월 개강할 때는 엄청나게 많이 할인을 해줘요, 사실은. 그래서 학생들 모아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이때 하는 게 여러분들 가장 혜택을 많이 봅니다. 여러분 지금은 인식 못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알아요. 우리가 엄청나게 할인받아서 혜택받아서 합격하는, 공부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시간은 가장 제일 먼저 기초 강의 할 때부터 시작하는 게 덜 고생합니다. 제일 낫습니다. 영어 설명할 때부터. 다른 질문 해도 괜찮아요. 뭐 사적인 게. 용어를 설명하신다는데 그 같은 책에서 그 용어에 해당하는 부분만 설명하시나요?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해는 스케줄이 좀 그런데 이 책을 수업을 하잖아요. 이 책을 100% 깊이 있게 강의하면 못 알아듣잖아요. 그 중에 이제 8주에 나눠가지고 8번 나눠가지고 설명할 거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이 중에 이제 기초적 개념을 찾아서 다 집어가면 설명해 주는 다. 개념하고 반드시 필요한 거, 왜냐하면 용어들하고 뭘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 위주로 2달 동안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부담이 덜 돼요. 너무 깊이 안 들어가니까.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대법원 판례 같은 거 막 떠들어 버리면 못 따라가잖아요. 그래서 민법상 이것은 무효 취소는 뭐냐, 전세권이 뭐냐, 지상권이 뭐고, 임차권이 뭐냐, 매매란 무엇이고, 교환이란 무엇이고, 증여란 무엇이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. 그런 걸 알아야 매매계약 체결할 때 중개업자가, 교환할 때 중개업자가, 그 다음에 이거 어떡하냐 하는 걸 베이스 깔아주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래서 2달 하면 이 5과목이 한번 싹 도는 거죠. 너무 깊지 않도록. 돌아서 전체 맥락을 파악을 해요. 그 다음에 또 시작하는 거고. 그러니까 그런 걸 질문을 하셔야 돼요. 그런 걸. 그래서 이게 11월 달부터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.